안녕하세요. 혹시 거절을 어려워하는 당신이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부탁을 받거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마지못해 들어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독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밤새 소가리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오랜 마음고생은 여기서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도대체 많은 사람들은 왜 그토록 거절을 어려워할까요?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대부분은 타인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합니다. 자신이 하는 싫은 소리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은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미숙한 경우도 빈번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불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가정 내 분위기가 무의식 중에 깊이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싫다, 불편하다, 어렵다와 같은 솔직하고 직접적인 감정 표현에 큰 어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태도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모든 부탁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자신을 매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거나 관계가 급작스럽게 서먹해지거나 심지어 단절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관계 단절 공포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무리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혹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만 혼자 동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떠안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혹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향이 강하여 자신의 한계나 불편함을 무시하고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자신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가는데 주변에서는 그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일방적인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종종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곧 나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순간에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싫은 소리를 하고 영리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비난조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신의 현재 상황이나 입장을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함께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절에도 분명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익히고 활용하면 당신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첫째, 사실과 이유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보다는 당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기한 내에 도와드리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와 같이 당신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둘째,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만약 상황이 허락한다면 거절과 동시에 상대방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제가 선약이 있어서 어려운데 다음 주 중에는 제가 시간을 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혹시 이 분야에 정통한 다른 분에게 여쭤보는 건 어떠세요? 그분이 더 잘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와 같이 상대방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마냥 도와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간접적인 거절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거절하기 어려운 다급한 상황이라면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여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 일정을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는 오늘 제가 야근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말하며 즉각적인 거절의 부담감과 상대방의 실망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명하게 상황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때로는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나치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선을 넘는 발언을 할 때, 야, 탄다, 탄다. 내 마음 탄다. 이러다 홀랑 타버리면 누가 책임질래? 처럼 재치 있는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당신의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당신의 거절이 악의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감당하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와 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상대방도 당신의 거절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여지가 커집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신의 거절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여섯째, 어차피 해야 할 말이라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애둘러 말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고 결국 최종적인 거절에 더 큰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더욱 꼬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반복되는 부탁이나 불쾌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데이터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경 당신이 저에게 퇴근 후 개인적인 심부름을 부탁했을 때 저는 제 할 일을 마치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 장소,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이 느낀 감정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비난 대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심리적인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노라고 말하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직원이 추가 메뉴를 권유할 때 괜찮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원치 않는 이벤트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석할게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등
사소한 거절부터 시작하여 거절에 대한 당신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요청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기대를 신경 쓰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파악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신의 현재 감정은 어떤지, 정말로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인지 솔직하게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나는 남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 하면 결국 당신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넷째,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선택하고 거절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당신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솔직한 감정 표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거짓으로 꾸민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소통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솔직함 위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즉시 표현하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해결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청이나 불필요한 간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히 무시하는 것도 현명하고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껏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밤새 이불킥하고 마음고생만 했던 당신, 이제는 이 영상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달라질 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존중하고 당신의 건강한 삶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용기를 내어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